보겠어요? 뭐 이렇게 되죠. A의 M X로 할까? X 곱하기 A의 Y승은 A의 X 플러스 Y승이다. A의 X승 나누기 A의 Y승은 A의 X 빼기 Y승이다. A의 X승의 Y승은 A의 XY승이다. A의 X승, B의 X승은 AB의 X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개. 머릿속에 당연히 다 있어야겠어요. 여기서 이제 생각할 거는 이렇게 잘린다.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목이 지수법칙이라기보다는 계산. 근데 계산은 지수법칙이다. 지난 시간에 정의 얘기했죠. 왜 이렇게 잘릴까? 윤서 얘기해 보세요. 추측을. 뭐래?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생도 못 알아먹는 난 모르겠어? 근데 뭘 당황을 해. 한두 번 몰라? 뭘 당황을 하고 지랄이세요. 네가 얘기해봐. 왜 선생은 파란색으로 3 플러스 1로 쪼갰을까? 4가 아니라. 생각이라고 좀 해. 야, 제가 모르겠어요 할 때나 네가 모르겠어요 할 때나 내가 같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편안하게 모르겠어요 그랬냐? 같을 거라고 예상하면 안 되지. 존나 다르겠지. 네가 모르겠어요 하면 욕을 쳐먹겠지. 모르겠어? 뭐라 그랬죠? 지수의 분자가 2개인 거랑 하나인 거. 지수에도 분자가 있나요? 지수에도 분자가 있나요? 지수가 2개인 것과 하나인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가요? 뭐 한 30점이 되겠어요. 네가 얘기해봐. 그렇죠. 요 위에는 수학은 논리하고 같은 걸 찾는다. 그래서 요 위에는 밑이 A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했듯이 지수건 로그건 나아가서 지수함수건 로그함수건 사고 이 기준은 밑이다. 지금 내가 잘렸잖아. 그럼 뭘 기준으로 자르겠니? 라는 질문이랑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일관성이라고 그래요. 일관성. 일관성은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이 같아야. 인풋이 뭐가 같은데요? 치수잖아. 그럼 아웃풋은 뭔데요? 생각을 할 때는 밑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밑이 얘들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다는 게 뭐야? 같다죠. 얘는 밑이 같지가 않죠. 그때 이제 중요도는 상당히 떨어지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게 지수가 같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거든. 그러면 밑이 같다가 뭐야? 이거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수학에서 지식을 정리해 줄 때는 박스로 해요. 그리고 이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적혀 있어요. 이게 뭔데요? when. 뭔데요? 수학은 논리하고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다. 얘랑 같다가 수학의 지식의 기본 포맷이거든. 그러면 뭐 언제 같니?
언제 같니? 언제 같냐 하면 언제 이게 같아? 밑이 같을 때. 밑이 같으면 뭘 이용하는 거야? 계산을 할 때 밑이 같으면 지수 법칙을 쓰세요. 이해 갔나? 순서는 덧셈, 뺄셈, 곱셈이다. 나눗셈은요? 나눗셈은 지난 시간에 나왔어요. 뭐가 나와 씨발 이러면 안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문제가 나눗셈이죠. 이항 법칙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밑이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뭐가 나오겠니? 정석 피세요. 정석 몇 페이지냐면 그 31페이지. 정석 31페이지. 그런데 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계산해서 이게 다야. 없어. 조금 전에 본 페이지에서 유리수 지수에 대해서 2개가 적혀있어요. 박스에. 뭐 지수법칙 4개라니 갑자기 또 2개는 뭐야? 2개가 뭐죠? 조금 전에 본 박스에 크게 2개가 적혀있었죠? 넘기고 싶겠지만 넘기지 마시고 답변을 해보세요. 2개가 뭐죠? 마음속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다시 펴보세요. 뭐 아메바 지금 개구리야. 2개가 뭐니? 그치? 첫 번째 정의죠. 정의. 유리수 지수의 정의는 무엇인가? 두 번째 계산. 그래서 지수법칙. 이렇게 2개가 적혀있죠. 유리수 지수에 대해서. 얘들아 뭔가 박스를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봐라. 덮기만 하면 바로 답변 못하는 수준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이게 단원 구조야. 그리고 유리수 지수에 대해서 다른 지수에 다 똑같은 거고 결국에는 뭐냐면 정의와 계산. 그럼 계산에서는 이거 하나 가르친다는 얘기야 그냥. 그런데 너한테 묻는 거는 씨발 그래놓고 문제는 족도 정석 몇 페이지죠? 31페이지에 있는 문제. 씨발 뭐 문제 불러볼래? 뭐 x? 뭐 x승? 45x. 45의 x승은 뭐래? 27. 27이다. 그리고 5의 y승. 5의 y승은 80. 81이다. 그러면 짜증나는 건 뭐야? 짜증나는 건 그지? 짜증이 나야지 안 나냐? 확 짜증이 훅 올라오는 거지. 씨발. 45와 5 다르잖아. 같지 않다. 가르친 걸 이거 가르치고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씨발 뭐 같은 걸 보기가 힘들어. 그렇잖아? 이럴 때 출제 의도는 뭐라 그랬죠? 연서. 아, 씨발 연서가 오늘 제일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서 이럴 때 출제 의도는 뭐라 그랬죠? 이걸 가르쳐 놓고 그게 아닌 걸 출제했어. 출제 의도는 뒤져라 이 새끼야. 이건가? 그죠? 뭐라 그랬죠? 아, 잠깐만, 너는,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뭐라 그랬어? 그렇지. 오, 야, 너 몇 개월 만에, 선생의 강력한 호응을, 약간 소름 돋았어. 그래도 뭔가 존나게 반복을 하면은 언젠가는 답이 나오긴 하네. 알죠? 기억해. 이걸 가르쳐 놓고 그게 아닌 경우가 문제가 나와. 그러면 출제 의도는 뒤져라가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바꾸라. 이게 출제 의도야. 그래서 그렇다라면 저기 왜 내어줬을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 바꾸라는 거야. 그럼 알았어. 바꾸는데 뭘 어떻게 바꿔? 지우면 되잖아. 재미없죠? 미안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꿀 거야? 이거죠. 이해 갔나? 어떻게 바꿀 건데? 라고 하면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항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항이라고 하는 건 다 알죠? 뭐 4, x는 5다. 이걸 이항시킨다. 그래서 x는 4분의 1 곱하기 5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거를 좌변, 우변인데 왜 항을 이항시킨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갔다. 아주 그 리액션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아주 굿. 좀 다 표정은 좀 무섭지만 굿.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항법칙 별거 없어요. 이거 뭐냐면 넘겨라 이거죠. 넘겨라. 선생님이 말하는 이항법칙은 뭐라고 할까? A의 X승이 B라면 A는 뭐야? B의 X분의 1승이다. 이거고 이 관점에서 연장해서 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여기서 등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항을 했다라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그런데 이항을 했다는데 뭐 밑이 어떻게 같게 되는데요? 여기가 같은 밑이야. 결국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사실 그 문제에서 숨겨놓은 같은 밑이다. 그래서 보이니 밑이 뭐야? 다른데요?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돼? 45는 3에 뭐 x분의 몇 승? 3승. 5는 3에 y분의 4승. 그러면 당연히 문제 이게 있겠지. 어떻게 하라고도 나와 있겠지. 어떻게 하래? 빼래. 그죠? 빼라는 건 뭐야? 빼라는 건 뭐야? 나누래. 그리고 이걸 보더라도 9가 먼저 떠오르는 거, 나눗셈이 떠오르는 거잖아. 그래서 3의 2승은 3의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승이고 따라서 2는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다. 이거 물은 거 맞나? 보나 마나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이지. 그러면 기본이 아닌 걸 물어보자. 기본이 아닌 건 뭔데요? 빨간색? 그래 빨간색으로 해. 아니야 노란색이야. 색깔에 이렇게 집착을 하나요? 왜 이렇게 되죠? 저 새끼한테 좀 물어갖고 저 새끼를 한 2번 물어갖고 2번째 답하면 기억나는데 지금 인상을 확 찌그리고 있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이거이면 이게 성립하는 이유를 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1대1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다. 1대1 함수의 정의가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한 거고 한 번만 더 적어주면 fx1과 fx2가 같다 이면 참이다. x1과 x2가 같다가 참이다. 언제? f가 1대1 함수일 때. 이해갔나? 그럼 여기서 fx는 뭐죠? 3의 x승이 되겠죠. 3의 x승. 그리고 그건 어디서 배우는 거죠? 지수함수 다루면서 배우는 것이긴 하지만 암묵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갔죠? 한 번 더 하면 이제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뭐야? 이런 게 지식의 단계 이미지 하면 아무튼 자 그 다음에 헛소리가 나올 뻔하고 간신히 참았어요. 자, 두 번째 이런 표정이 잘했어. 뭐 이런 표정으로 날 보고 있어요. 두 번째 뭐야? 관계. 세 번째가 뭐야? 구조. 지금 내가 뭘 가르쳤죠? 구조를 가르쳤어. 뭐 계산 단원. 지수와 로그 단원들의 계산 단원의 구조가 이렇다. 선생님 이해 갔죠? 그런데 이제 그 구조에서 본다라면
환원시키는 방법이 이것만이 아니라 너는 1차 수업이 하니까 여기에 이제 추가로 뭐 밑을 갖게 만다. 로그를 취한다. 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 풀이에 보면은 이게 다른 풀이도 있고 원래 풀이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이 새끼야. 고개를 꼭 숙여야 돼. 로그를 취하죠. 그럼 로그를 취하는 거랑 이거야. 로그를 취하는데 그게 이건 건 이해가 가냐? 그게 로그를 취하는 뭐 이항법칙은 지금 내가 쭉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 이게 같네. 이거죠. 근데 같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취하는 거야? 같으니까 봐봐. 화살표가 이렇게 왔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갔잖아. 그래서 지수법칙을 써서 답을 낸다. 이 구조는 놀랍게도 다른 단어는 다 동일해요. 다른 단어. 뭐가냐면 이게 이제 수능의 첫 번째 과목이 대수잖아. 미적분 1으로 가면 극한이 등장하려. 극한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때도 다른 구조가 똑같아요. 함수의 극한은 극한이라는 새로운 수를 배우기 때문에 대수도 아니고 정의와 계산. 계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생긴 것도 뭐 거의 비슷해. 생긴 것도 이건 쓰고 지우겠어요. 리미트 여기다 적을까? 칸이 없잖아. 저 위에다 적을까? 파란색으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x 오케이. 근데 그거는 로그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다. 사실은 좌변과 우변이 바뀌었어요. 좌변과 우변이 바뀐 거랑 대응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적었거든. 이렇게 적으면 이거 대응되는 건 알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이 지수법칙은 이게 좌변, 이게 우변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지수법칙이 아니야. 이게 지수법칙이야. 그런데 함수의 극한은 이게 이쪽이고 이게 이쪽에 와야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용하는 방향이 틀리다. 사고의 방향이 틀리다는 걸 의미해요. 참고로 로그는 밑일까 위일까? 로그의 성질 있죠. 로그의 성질. 로그의 성질이 뭔지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로그의 성질이 뭔지 모른다. 자, 로그의 성질은 요거 형태일까? 요 형태. 잠깐만. 좌변과 우변이 바뀐 형태일까?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로그의 성질은 로그 x의 ab는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다 바뀌어 있어요. 뭔 말이냐면 지수와 로그는 계산 방향이 반대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좌변과 우변이 각각 뭐냐도 알겠지? 아무튼 내가 저걸 적은 이유는 뭔 말이냐? 극한으로도 구조가 똑같아. 이걸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겠어? 하면 요게 언제 쓰이느냐가 아닌 경우가 나와. 그러면 출제 의도가 뭐야? 역시 디저라냐? 아닌 경우를 쓸 수 있는 경우로 어떻게든 알아서 바꿔봐. 이게 출제 의도야. 그 바꾸는 테크닉이 고차원적일수록 복잡할수록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지. 참고로 바꾸는 테크닉은 언제 배울까? 미적분 1에서 안 배워요. 그 이전 단계에서 배우지. 식의 계산이야. 당식의 계산, 유리식의 계산, 무리식의 계산, 계산. 지금 이해 갔나? 그게 바로 뭐야? 아까 내가 쓰고 지운 구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다른 식으로 풀어본다. 로그를 취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를 잠깐 보면 로그를 그냥 취해보겠어요. 로그를 취한다는 건 안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양변에 로그, 그러니까 뭐야? 45x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상용 로그를 취합시다. 상용 로그를 취한다고 했죠. 미시 10. 10을 적읍시다. 그러면 이건 뭐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x 로그 10 4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 갔나? 오케이. 이거다 이거지. 그래서요. 그러면 따라서 요걸 이용해서 해보면 저는 뭐야? x 로그 10 45는 x 로그 10
2에 27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y 로그 10에 5는 로그 10에 81이죠. 여기까지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어렵진 않은데. 내리세요. 다들 이해 가죠? 오케이. 로그를 취하는 게, 로그를 취해서 뭐 계산한 거 그 뒤에 이제 있으니까 알아서 쓰세요. 내가 지금 저렇게까지 적은 이유가 뭘까? 로그를 취한다는 게 왜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거거든. 보세요. 로그의 밑이 뭐죠? 10, 10, 10, 10, 10, 10.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런데 이거지. 아니, 그건 로그의 밑이잖아. 라고 하면 A의 X승은 B이다. 로그의 정의 X가 뭐니? 로그 A의 B이다. 이걸 로그에서 강조할 건데 지수의 밑이 뭐야? 로그에서도 밑이야. 이런 연산체계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기준의 밑은 같다야. 근데 저 같다와 헷갈릴까봐 동일이라고 적겠어요.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자, 아무튼 밑이 동일하다고. 이해 갔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존에 있는 뭔가 밑을 사용한다는 뉘앙스라면 여기서는 새로운 밑을 도입을 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네가 조금만 센스가 있다라면 기본은 상용 로그야? 알겠니? 그런데 뭐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다 이거지. 하나색으로 하자. 뭐요? 로그 얼마야? 3에 27 그냥. 아이씨. 그래서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잠깐만. 미안. 이렇게 쓰면 안 돼. 같지는 않아요. 이거랑 방금 쓴 파란색이랑 다른 수예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이거야. 이렇게 간다 이거지. 뭐 x 로그 3의 45는 로그 3의 27인데 이걸 얼마야? 그냥 3이죠. 더군다나 이걸 로그의 성질을 쓰면 9 곱하기 5니까 로그 3의 5만 남고 9는 2로 바뀌죠. 그래서 계산이 그냥 로그를 10을 쓰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건 지금 알아주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은 뭐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고 일단 핵심은 뭐야? 3이냐 10이냐가 아니고 로그를 취한다는 게 밑을 같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이거면 계산이 끝났어요, 사실.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이론이 끝났어. 그러고 나서는 그냥 점점점 복잡해지는 걸 다룰 뿐이지. 이해 갔죠? 오케이? 정리하세요. 한 계산으로 치닫고 있어서 일단 보겠어요. 저 새끼들은 뭐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COT.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놈이잖아. 16과 얘기한 것처럼 16과 9 밑이 같지 않다. 이거 어떻게 하니? 같게 만들어야지. 같게 어떻게 만드는가? 그래서 뭔가 기억에 의해서 위헌 법칙. 그러면 이렇게 해보나? 16의 y분의 1승 3의 x분의 2승. 그래서 형태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달라 이거지. 다르잖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이 같다는 건 밑이 다르다는 건 같잖아. 밑에 문제가 있잖아 지금. 밑에 문제가 있다는 건 같죠. 쓸모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항을 시켜서 조금 전 문제에서 그렇지만 이항을 시키면 그 이항된 변의 밑이 통일된 밑이 돼야 돼.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뭐 나야지. 이렇게 놓고 풀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놓고 풀고 있었다. 넌 안 났니? 그럼 로그레치 했니? 그래도 답이 나와요. 근데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문자를 놓으면 이과, 문자를 놓지 못하면 문과. 선생님, 그러면 또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죠. 아, 지난번에 뭐 어려운 거 할 때는 그거 K로 놓고 했더니 씨발 뭐라고 그랬는데. 로봇이야. 상황이 다르잖아. 이거는 지금 문자가 딸랑 2개고 그거는 문자가 이미 4개가 있는 상황에서 씨발 K를 넣으면 5개 만들고 출제 의도가 역시 어려운 문제는 달라. 뭐 다른 건 네 뇌가 정상과 다른 거지.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또 네가 많이 풀다 보면 뭔가 어려운 문제에서는 상이 3개를 주어주는데 여기는 2개밖에 안 주어졌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끝이야. 그러면 이제 풀어보면 뭐야? x분의 1이죠. 그러니까 16은 k의 x분의 1승이다. 오케이. 그리고 y분의 2죠. 그러면 9는 k의 y분의 1승인데 2승이 되려면 여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뭘 하나요? 뭘 하긴 뭘 해. 더하라고. 저기 더하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겠니? 아까 전에 내가 거기를 적어줬지. 곱하라고. 저 덧셈에 의해서 곱해야지. 그죠? 그러면 곱하면 이거 뭐죠? 36의 제곱이겠어요. 왜 36의 제곱을 적지? 이것도 왜 36의 제곱을 지수법칙 4번째 거야. 오케이? 아니 16 곱하기 81을 해야지. 지금까지 뭐 들었니? 뭐 들었어? 뭐 수업 들었다. 지수는 왜 쓰는 거야? 16 곱하기 81을 계산해서 적을 것 같으면 지수를 왜 배우니? 그냥 닥치는 대로 존나 큰 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 다 하지. 큰 수잖아. 그래서 K의 X분의 1승, 뭐 1승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래? K의 2승이다. 오케이? 따라서 K는 36이다. 그런데 K를 물은 게 아니잖아. 그럼 4의 X승 곱하기 3의 Y승은 어떻게 하냐고. 자, 이럴 때 뭐가 필요해?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뭘 정신을 차리라고. 16의 X승이 36인데 4의 X승은 얼마일까요? 띠떼끼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얼마죠? 6인가 6?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3의 Y승은 뭐가 되는 거죠? 이것도 6 나오나? 따라서 답은 36이다. 이렇게 간다. 가 되겠어요. 알겠죠? 이게 모의고사 한 28번인가 있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꽤나 많이 틀렸어요, 실제로. 상위권 애들도. 그러면 내 생각엔 아마 이거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거 좀 중요한 거니까 알아주세요. 알겠니? 처음 하고 있는 거니까 요것도 한번 해보겠어요. 요게 뭘까요? 훈련하기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이 문제는 저 문제 구조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풀라라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로그 취하는 것도 뭐 생각할 수 있으니까 로그를 그냥 상용 로그를 취합시다. 그럼 뭐야? x 로그 16은 y 로그 9다. x분의 1,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만족하셨습니까? 시원하십니까?
이거를 이퀄 K로 역시 놓고 갈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퀄 K를 생각을 못 한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음에 뭘 해야 될까? 기초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퀄 K로 놓는 거를 안 한다. 이퀄 K로 놓고 안 한다니까 니는 정리하세요. 이걸 적고 너도 안 하겠죠. 씨발. 하셔야겠어요. 알겠니? 집에 와서 하시고 한다. 그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로그를 취하시고 로그를 취했겠지. 위에다가 씨발 로그 x 괄호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는 로그 2다. 이러고 있는 정신병자 사이코패스는 없겠죠. 자, 밑에 식을 로그를 취해서 그 다음에 뭐 할까? 뭐 선생이 생각하는 거 일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추측되는 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선생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는 2다. 이렇게 있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뭐? 그렇죠. 연립인데 부등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공통부분, 기식이야. 연립인데 등식은 어떻게 하죠? 따라서 뭐니? 뭐? 소거를 해야죠. 소거하는 방법은 가간법, 대입법. 가간법을 하면 좋겠지. 정신병자면. 그래서 뭐 대입법을 하는 게 적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야 결국에는 COT죠. COT. 이 부분이. 네가 이제 이런 게 기초야. 이거 기초잖아. 이게 지금 지수산에서 배우나? 아니잖아. 지수산에서 배우는 건 이렇게 한다야. 그리고 기초가 있어야지. 그래서 엮어서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뭐 할래 하면 이거를 뭐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걸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y는 뭐니? y는 로그 바로 잠깐만 y는 x 로그 얼마? 3의 4다. 이렇게 되겠죠. 로그의 성질로부터 파생되는 성질을 이용했어요. 로그의 성질. 이거 이해 갔다?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2승이 있는 거 앞으로 나면 2, 앞으로 나면 2분의 1 없어지죠. 오케이? 파란색 안 적어줬다고 안 떠오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또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x분의 1 따라서 x분의 1 더하기 지금 보인다 손 들어봐.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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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놀랐다지. 그런데 그러니까 계산은 존나게 해야 되는 거야.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계산 나오네 하면서 마치 계산기가 뭔가를 대신해주고 너는 발상만 하겠다 이질하면 수학은 안 돼. 발상이 안 돼. 발상이. 이게 좀 보이지 않니? 뭐 x분의 1 역수를 주는 거 x분의 1이죠. 그 뒤가 보여야죠. 뒤가 로그 4의 9인가? 나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아닌가? 이거 이해 갔다가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게 예상이 돼야 돼. 이건 오히려 빨간. 자, 내가 뭘 했죠? 아니, 이거 안 해도 네가 차근차근 따라가도 돼. 근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상이 돼야 되고, 예상이란 표현보다는 추측. 추측이 돼야 되고, 이런 추측은 뭐? 구조로부터 온다고. 구조는 뭐? 존나 반복을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갑자기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지금은 이해 간다 손 들어보세요. 좀 내리세요. 아니 얘들아 로그 3의 4분의 1은 로그 4의 3이다. 알잖아. 그런데 2를
이해 갔나? 내가 그런데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게 포인트가 아니지. 이게 포인트지. 아, 그래서 x분의 1의 값이 존나게 쉽게 나오네? 이거지. 거지. 그래서 이거 얼마야? 어디 있어? 아, 여기 있지. 2다. 이거죠. 따라서 x분의 1은 얼마니? 하면 이게 곱하면 로그 4의 36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게 로그 4의 4잖아. 1이. 그래서 로그 4의 4 곱하기 9지. 36이지. 그럼 나 분모로 가잖아. 오케이? 따라서 x는 뭐니? 이거 역수잖아. 미칠 것 같잖아. 어? 로그 4의 6인가? 잠깐만. 내가 지금 잘못했나? 로그 4의 6이 아닌가? 아, x는 맞는데 로그 4의 6 맞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x를 구했어요. 자, 이번에는 y는 네가 구하면 안 될까? 힘들어 죽겠다. x가 여기 이제 x분의 1, 아니 근데 x분의 1 여기 있고, 응? x를 구했고, 그리고 y도 구하고 그래갖고 저기 다시 넣어갖고, 그럼 이거 뭐야? 4의 x승은 뭐니? 6이죠, 6. 이게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정의죠, 정의. 그래서 4가 6이 되게 하는 지수가 x야. 그게 6이잖아. 그럼 여기에 4의 x승이 얼마? 6이 나왔잖아. y는 너한테 맡기겠어요. 지금 x를 구해줬으면. 선생님 이해 갔죠? 그러면 봐. 여기서 쉬운 건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환원적 사고. 자, 응용 문제 접근 방법 4개 기억난다? 손 들어보세요. 오랜만에 내리세요. 이런 거 내가 일어나잖아. 그리고 내가 정리하세요 그러면 이런 거 쓰고 지우거나 말로만 하잖아. 그래서 너는 정리를 진짜 칠판에 있는 것만 하잖아. 그래서 방금 내가 말로 하거나 쓰고 지운 것들에 대해서 복습할 기회를 네 스스로 다 없애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질문할 때마다 답변을 못 하잖아. 근데 이거 답변을 못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변도 못 하는데 네가 시험 현장에서 어지간히 쓰겠다. 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복습을 할 때 뭐 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판서를 하는 거 정말 미친 듯이 커봐야 60%? 미친 듯이 맥스로 내가 생각나는 거 다 적어 봤을 때 한 60%. 적으면 한 3, 40%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말로 하고 있거든. 근데 말로 하는 것 중에 너가 의미 있는 거는 다 첨삭을 해야죠. 그래서 나는 학생 시절 때 이거 쓰면서 그러니까 말하는 걸 계속 기록했어요. 말하는 거 필요한 거. 그리고 서울대 얼마 전에 서울대 뭐 인간극장 출연했던 거 하여튼 거기서도 그게 나왔어. 다 녹음하고 있는 거. 서울대에서 강의 듣고 있는데 다 녹음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녹음기 다시 틀어놓고 필기한 거랑 비교하면서 첨삭하는 거. 얼마 전에 봤어요. 인간극장이란 뭐에서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틀어주는데 거기서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 트롯 가수 뭐더라? 누군가가 그 원래 서울대 다니다가 돈이 없어갖고 휴학하고 밤무대 뛰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복학을 못하고 그래서 해갖고 결국 나이 졸라 먹고 서울대에 복학을 해갖고 공부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게 있었거든. 거기서 나왔어. 어쨌든 그러면 이거 환원 이런데 응용이 뭐냐면 총 4개거든. 4개. 응용 문제를 접근하는 3개야, 3개. 응용 문제를 접근하는 사고 방식은 3개. 응용 문제 앞 단계 기본 문제를 접근하는 사고 방식은 1개. 1개가 뭔데요? 적용 A. 적용 A가 뭔데요? 수학 지식은 A 콜 B야. 그래서 문제에서 네 머릿속에 A 이퀄 B가 있어. 자, A예요. 여기는 뭘까요? 하고 묻는 게 기본 문제야. 그럼 당연히 B 하고 자신 있게 쓰죠. 그런데 응용 문제 A 이퀄 B야. 여기는 뭘까요? 하면 A 하고 적을 것 같지. 그게 아니라 네가 이걸 받아들일 때 지식은 뭐야? 이렇게 이 방향으로 넣는다고. 잠깐만 여기 뭐지? 이런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 알 거고 아닌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거 뭐야? 적용 B 이거거든. 적용 B. 그 다음에 응용 문제 3개가 이게 1단계. 그런데 이게 존나 고난도일 때 있어요. 존나 고난데 네가 알고 있는지 막 해서 이렇다 했을 때 문제에서 이것만 주어주고 이 내용을 회상해서 아래 조건에 적용하세요. 이건 존나게 킬러 문항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적용 A가 쉽다는 뜻은 아니야. 그냥 환원, 그 다음에 확장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이게 뭔가요는 계속 그 장면에서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데 왜 환원이란 말 알지? 환원이 국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 그래서 자 네가 이걸 보면은 뭐 하는데 뭔가 설명을 존나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걸 집에 가서 복습을 하지. 그럼 머릿속에 뭘 넣을 거야? 저기서부터 이까지. 그런 애는 절대 실력 늘지 않아. 많이 넣었는데 왜? 저기서부터 이까지 넣는 애는 절대 이걸 이해하고 넣을 수가 없거든. 부분 삭삭세이하고 이해 안 가면 전부 다 암기할 거거든. 그럼 암기 안 되는 게 자체가 네 뇌에 과부하를 걸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해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더 낮추죠. 그리고 암기는 너도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급속도로 사라지죠.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인가 하는 거 유명한 거 있지. 훅 사라진다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 하면 환원을 시켜야지. 환원을 시킨다는 게 뭔데? 여기서 필요한 요소만 환원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이런 덩어리가 있을 때 요걸로 바꾼다고. 지금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지? 요게를 너 머릿속에 넣어야지. B야.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지. 이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네가 뭐 복습할 때는 타겟을 정하는 거지. 이건가? 요거. 이것도 부담되면 과감하 이건 다음에 공부해. 이것도 본다면 이것도 다음에 공부해. 씨발. 내 주제 뭐 이거라도 좀 하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애가 실력이 확 늘어요. 이해 갔나?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자, 내가 지금 딸랑 한 문제 풀고 존나게 말 쭉 했어요. 나 이제 이거 지울 거야. 내한테 적을 시간 안 주고. 그럼 네 머릿속에 뭐가 남을 거야? 아무것도 안 남아. 그게 바로 뭐야? 이거 머릿속에 넣으려는 애들. 그 마인드로 수업을 듣고 있는 애들은 내가 이거 지우잖아? 머릿속에 안 남아.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질이 높은 애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를 보존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가 그게 기본이긴 한데 점점점 이 간격이 짧아져서 나중에는 이게 동시에 되거든. 나중에는. 그래서 필요한 거를 지금 찝으면서 수업을 듣고 있어야 한다고. 선생님 이해 갔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 이거지. 그럼 나는 이거야. 2개. 근데 2개 중에서도 이건 일단 만약에 부담되면 이건 모르겠고 이거라도 이렇게 가야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고유한 내용은 뭐야? 이거. 미술 노차. 이해 갔나? 그런데 네가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다는 건 자기 지식 수준 또는 수학 실력에 봤을 때 그걸 넣는 게 얼마의 에너지가 안 들었어.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더 남았잖아. 그럼 이걸 넣어. 그럼 이걸 오히려 뭘 넣을 거야? 나는 요거밖에 안 넣을 것 같아. 구체적인 것도 안 넣을 것 같아. 왜 저게 연립이라고 난 생각 못했지? 정말 미쳐버리겠네 하면서 옆에다가 병신아 라고 적을 것 같아. 진짜로. 그런데 내가 하는 거 자기들한테 안 좋은 막 자극적인 말 쓰는 것도 내가 봤던 공부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의 기억을 다시 봤을 때 떠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짜증이 났는가. 선생님 이해 갔나? 이거 연립이니까 당연히 속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하는 법이거든. 그런데 네가 이렇게 적어놓고 내가 아까 이거 하나도 안 적고 자 그다음에 뭐 할까 했더니 막막하지. 그거 왜 그럴까? 이게 이건지 뭘 알아봐. 그래서 내가 맨날 맨날이 아니고 가끔 가다가 나오는 말이 뭐야? 쭉쭉 긋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럼 이게 그거지. 그러고 싶겠지만 그게 뭘 말하는 거야? 그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뭐니로 넘어가는 거야. 자기가 배운 개념으로 이걸 주어진 현상을 자기가 배운 이론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